현재 미국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미국 정책에 의해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발행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미국 부채 해결 방안과 달러 패권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보고 집중하고 있다. 처음엔 나도 그러했다. 미국의 부채 해결 방안에 비트코인의 금융권 도입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정책으로 코인 시장과 거래에서 예전 페트로달러보다 더 큰 시장의 달러 패권 연장이라고. 앞서 나는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고 미국의 달러 세계 기축 패권이 무너질 시나리오나 망상을 해보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내고 후에는 진짜 무너질지도 모른다였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달러는 무너지지 않더라도 기축 통화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의 경계가 약해진다. 미국의 달러 신뢰도가 내려가고 이는 미국 국채가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여파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가치가 녹아내리는 각국 화폐를 기피하고 가치 저장 수단 및 해칭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염두해보지만 각국 화폐 신뢰는 무너졌기에 국채 또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도 멀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금과 함께 담는다. 금 또한 나는 나중에 비트코인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각 나라들은 달러 패권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아주 서서히 흐르고 어떠한 경제위기 속에서 터질 것이다. 헌데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구체 담보물이 아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는 왜 비트코인을 처음에 배척하고 규제하였는가? 그것은 지하경제의 화폐이며 불법 자금의 통화로 쓰였고 그 후 비트가 스텝업을 한 후에도 익명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했다. 헌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익명성을 담보하는가? 처음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코인 거래를 할 때 각국 거래소를 이용하며 요즘은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규제와 트래블룰이 있기에 어느 정도 신원 인증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작은 규모이다. 비트코인도 현재의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 및 지갑 거래 또한 많으며 비트코인, 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모두 익명성 지갑에서 개인 거래를 한다. 달러 스테이블이 소상공인들에게서 무역 거래 시 많이 쓰이며 이는 불법 자금이 무역 거래를 가장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자금 연루에 바이낸스가 때려맞고 증권법 위반으로 알트코인이 때려맞는데 여기에 익명성이 보장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차후에 신원 인증 지갑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규정이 바뀔 수 있고 증권법 또한 또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증권법을 피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몇이나 될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발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 후에 증권법과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정들이 생겨날 것이다. 규정이 먼저 나오고 경제 위기가 후에 나올 수도 있다. 결국 비트코인에 몰리고 또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른 암호화폐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레이 달리오 빅사이클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마지막 유동성에 따른 상승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유동성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집중화로 각국의 경제비양 유동성으로 우리나라도 곧 1인당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겠지. 25만 원? 누구에겐 필요한 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추경 예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글쎄 다시 서민들이 겪어야 할 인플레이션이 맞다고 본다. 설령 보조금이 지역 상권의 일시적 증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미비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함께 어깨동무하며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본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장기 하락세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다. 그 상황이 확실시되었다. 부동산 흐름은 다른 투자 자산과 달리 장기적으로 시세가 움직인다. 나의 포트폴리오에 계획대로 미리 공부해둔 부동산을 차후 목표 자산 생성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경제 위기 또한 확실시되었다. 부동산 수요자는 급격히 줄어들며 가격은 내려가고 갭 투자자나 무리한 영끌 투자자들의 채무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되며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올 것 같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큰 저축은행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2금융과 1금융까지 도미노 위기가 올 것이다.
걷어낼 거품은 걷어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동산 여파로 사라져야 할 부실 은행들은 사라지고 깨어있는 은행들은 이미 시작된 웹3 경제망을 준비하고 가속화될 것이다. 부동산은 분산, 공동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지분을 두어 투자하며 수익금은 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서울 집값도 붕괴 직전 피날레 버블을 달성하였네. 과거처럼. 내 플랜에 있는 부동산 매입 시기에 적절하게 진입 타이밍 될 것 같다. 이번 정책이 찬반을 떠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과열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고 지방은 이미 꺼져가고 있지만 서울은 마지막 최고치를 달하며 상승하는 피날레를 보며 거품은 꺼져야 하고 일반인들도 적당한 가격에 주거에 안주하며 투기 과열을 막고 진짜 노른자 땅과 인프라를 둔 전망 좋은 곳들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사고 팔고 매매한다면 막을 필요 없고 수요가 공급에 따라 거래하게 두면 된다. 이것은 맞다고 본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말 안 된다. 지역에서 생활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빚만 들고 있고 거기에 투자 과열에 여러 채를 개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자산 성격이 틀리기에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자국 화폐의 대안으로 부동산을 해칭 수단으로 봐야지 여러 채를 주식과 코인 사는 것처럼 두면 안 되는 것이다. 1인 1가구를 넘어 여러 채를 대출로 사서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다시 더 여러 채를 사는 방식 때문에 집 한 채 장만하는 사람들이 거품길 가격에 물리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과열되어 집값은 오르고 정작 수요층은 한 채 간신히 대출받아 장만하는데 그렇게 산 집이 거품 가격이라니. 진정한 가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가격이든 간에 수요자가 있으면 사서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고 직접 거주가 아닌 시세 상승분을 위해 산다면 붕괴 이후 가격 하락의 책임은 본인의 욕심인 것이다.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길 바란다. 단 담보물 설정에 있어서가 중요한데 비트코인 담보를 조금 잡는 것이 좋지만 안 된다면 원화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국채 등의 담보물은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은 남미나 유럽, 미국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다. K 컨텐츠 결제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을 스테이블 코인 공부하면서 유레카했는데 이호성님이 유튜브에서 언급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다. 아무튼 마지막 피날레로 치닫고 있고 그 후 달러 스테이블발 경제 위기는 올 것이고 미국 달러의 신뢰와 기축 통화에 대한 각국들의 대안으로 다른 것으로 신압으로 옮겨져 갈 것이다. 자본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자국 화폐 등의 연화에서 금과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또 다른 화폐적 기능의 코인 등의 경화로 옮겨질 것이며 플랫폼 안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나의 W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대안의 플랫폼이며 네트워크 효과를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신원인증, 지갑 규제, 증권법 등의 달러 스테이블발 위기에서 빛을 발휘할 것이다. KYB 인증 기업이 참여할수록 참여하는 유저가 많을수록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플랫폼 사업은 한번 선두 자리를 자리 잡으면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다. 파이 네트워크의 효용성과 KYC 신원 인증과 KYB 기업 인증의 시너지 효과는 인터넷 시대의 구글과 아마존이 될 확률이 높다. 대공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한 단계 더 신뢰도를 갖고 선택받을 것이다. 비트 초창기에 경제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 개척자 극초기 받아들인 자들은 비엘리트들이었다. 초기 신뢰를 준 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파이도 초창기 참여자 기여자들에게는 무언가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것은 가격으로 보상해 줄 것이고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신뢰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파이 네트워크 상승 시나리오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다. 미국 신뢰가 내려가고 미국 국채가 신뢰를 잃게 된다면 앞선 얘기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며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도미노 붕괴 현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나아가 알트코인의 규제 및 법안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 지니어스 법안이 일반 코인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며 각 코인 발행사는 또다시 증권법에 휘둘리며
대형 메이저 알트는 막대한 벌금을 낼 수 있는 발행사만 벌금을 내고 살아남고 99% 코인은 사라져갈 것이다. 파이는 어떤 증권법과 불법 자금에 연루되지 않으며 알트코인의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하고 더욱 성장할 것이며 파이 네트워크의 D앱 개발에 탄력을 받는다. 대부분의 금융가와 투자자들이 부동산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마이클 베리는 부실 채권 하나 무너지면 줄도산이고 큰 경제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빅숏을 한 것처럼 곳곳이 경제위기 직전인데 마지막 발악으로 유동성을 푼다? 여기에 제2의 팬데믹이 온다면 유동성 급증 마지막 피날레 버블 상승 후 펑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미국 부채 한도 터지기 직전인데 약달러와 금리 인하로 주식 버블 증대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나? 그레이트 리셋을 확신한다. 비트는 가지고 있지만 결제가 불편하고 각자 하드웰렛이나 종이 지갑 등을 마련해야 보관한다. 하지만 핸드폰만 있다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찾는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도지? 무엇일까? 이미 가장 많은 지갑 가입자 수 핸드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5년 후에는 파이 생태계는 천천히 성장한 것이 그때는 엄청나게 큰 게 느껴질 것이다. 서서히 꾸준하게 현재 진행은 더딘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난 후 위기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네트워크. 웹3의 메타버스의 거대 플랫폼 파이 네트워크다.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초반에는 관심도 없고 소수만이 사용하다 빅뱅처럼 순식간에 성장한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도 그런 길을 걸을 확률이 크다. 레이 달리오가 202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다. 다수가 결국 경제가 한 번은 무너진다고 한다. 나 또한 동의하고 미국계 부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는 듯 했으나 미국의 신뢰가 무너진 이상 국채 또한 신뢰를 바닥을 치고 스테이블 코인은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대안은 비트코인 디지털금 같은 가치 저장이 아닌 실물 결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코인이다. 예전의 영상에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성공이 아니다. 탈중앙 화폐가 아닌 지상 최고의 담보물이 되었다. 실험은 끝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쓰여질 화폐능의 코인은 따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또한 음모론을 관심 있게 파헤친다. 음모론을 들여다보면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럴싸하며 묘하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본다. 경제 사이클이나 흐름을 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임은 분명하다. 김창희 님도 충분한 수량이 장점이 된다고 말했다. 발행량 1000억 개? 문제될 게 1도 없다. 충분한 수량,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미래의 세계 기축 공통화폐로서의 역할 말이다. 코로나 팬데믹? 나는 어떠한 의도적인 사태였음을 믿는다. 당시 음모론은 앞으로 인구 수명은 길어지고 노화 억제와 암 정복, 각종 질병을 DNA 줄기세포로 고치며 예방하게 될 것인데 인구 감소 정책으로 실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은 없다. 앞으로 한 번 더 팬데믹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본다. 인구 감소 정책은 현재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 노동력에 대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은파님이 말하는 산타들에게 의해 의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의 자본 또한 그들에 의해 움직이고 부가 이동하고 신기술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먼저 선점하며 부를 재분배하여 다시 빨아와서 더 큰 영향력과 피라미드 꼭대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미국 월가이든 유대인이든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상관없다.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산타들이든 상관없다. 그 흐름을 읽고 따라가면 된다. 그들의 수명은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고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또한 대비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없는 현실에서 메타버스 가상형 현실로 들어가 코인을 채굴하는 레디 포 플레이어 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나의 세대에서는 상관없는 일 같겠지만 난 나의 세대에 걸쳐 일어난다고 본다. 대비하여 그들과 같이 수명 연장과 보다 나은 의식주 해결로 차후의 인생을 즐겨야 할 것이다. 예전 21년도 어떤 사이비 도사 같은 하지만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했던 유튜버가 생각이 난다. 그가 한 말 중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 팔로우 더 머니. 세계 돈의 흐름에 따라가라. 나는 음모론에 빠져든 망상가인가?
아니, 이것이 그들에게 세계를 조종당하는 것이든 아니든 세상은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에 인지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나에겐 차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며 미리 공부하고 연구하여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지만 바뀔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관점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혹시나 이 영상을 키보드와 마우스, 물리적 신호에서 인터넷을 타고 전자적 신호에 의해 나의 관점에 접하였다면 틀리다고 비난하기 전에 이러한 내 생각에 공통점이 있으면 좋은 관점으로 유지할 수 있고, 생각이 틀리다면 무엇이 틀린지 본인 자신의 관점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 세상에 100%는 없지만 확률 높은 게임을 하고 싶다면 W를 찾아야 한다. 단타와 넣다 뺐다는 그냥 저냥 벌어먹고 살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의 관점이면 존중하며 나의 행복 기준은 다르기에 내 장기 가치 투자의 계획에도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 않는가? 진심으로 월급으로 살아가며 간혹 단타로 어느 정도 수입을 챙겨 잠깐의 만족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60 이후에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 노후와 자식들에게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가? 그러지 않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무엇을 더 시도하지 않는가? 나는 그 시도가 장기 가치 투자의 W를 찾는 것이었고 찾았고 용단을 내려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관점이 같다면, 그리고 무언가 실행 중이라면 축하한다.